안녕하세요. 문은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들어갔고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당부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경제방송, 유튜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시다 보면은 이런 내용 들으실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또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야 되는 관점에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증시라는 거죠. 충분히 조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위쪽에 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생기는 이런 잔 파동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몰빵 수준의 과감한 투자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감하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정말로 충격적으로 빠졌다든지 일시적인 폭락 또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깊게 나왔을 때는 과감한 투자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은 과감한 투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에는 공감하나 이렇게 어설픈 위기가 어딨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의 하락이 나오려고 한다면 추가 하락이 좀 깊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내가 조금씩 오늘 조금 한번 사볼까 해서 내일 만약에 한 5천만 원 있다면은 한 300만 원치 사보고 또는 한 500만 원치 사보는 형식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수가 5,000포인트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쌍바닥을 그리게 된다면 단기 이제는 좀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만약 5,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4,500까지는 그냥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매수 포인트는 이 자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나라는 거고 저기 이하로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일시적으로 큰 충격이 생겼을 뿐인 거기 때문에 저거는 저를 찬스다. 저게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고 부를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부를 만한 위기는 4,500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환율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지수는 선방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특징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환율이라던가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은 단기 악재가 아닙니다. 장기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악재인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론 자체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약간 좀 거시적인 경제라던가 거시적인 시안 쪽 이런 쪽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요.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업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너무 정보가 많지만 근시안적 말고 우리가 거시적인 내용들은요. 쉽게 다루기도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그건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뭐겠습니까? 충분한 공부가 됐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준다. 환율이고 굉장히 큰 문제긴 한데 지금 당장 뭐 수개월 내에 우리나라 시장을 뭐 박살낼 정도의 문제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1년 내지 5년 사이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나 두리뭉술한 굉장히 약간 좀 어정쩡한 시간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까지 단기적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올라가는 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져내려가는데 환율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이제는 환율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건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만들 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라든지 증시가 이렇게 위쪽에서 올라와 있던 이 과열된 열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식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오늘 빠져내려간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이 조금 심화되어 가면서 지상군 투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거기다가 유가 폭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 영향을 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선방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추가 악재 그러니까 정말로 발전소가 타격을 받는다든지 핵시설 또는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추가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뭐 적당하게 안전하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장 설명해 드릴 때 설명해 드리지만은 지수엔 장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말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 제가 들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죠. 어쨌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나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빠져 있는 시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과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의 인내심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휴가니까 증시에 관심을 조금 우리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여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놀아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말에 놀아나지 말고 약간은 좀 동떨어져가지고 보면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권에 들어가 있을 테니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요. 대부분 이제 역시나 전쟁 테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등 나오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에이 그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한 번씩 봐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동금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쟁 이후에 특수효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일시적이라고 했을 때 오늘 하루만 급등 나왔다 빠진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전쟁 테마로 인해서 우리가 생겨져 있는 나프타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패키지, 종이 패키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기대감 하나로만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물론 정책적으로 진짜 종이를 쓰겠다라고 이야기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도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인 DNC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전쟁통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동전주가 상폐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전주 계속 여전히 급등 나오고 있는 에이전트 AI라든지 뭐 이런 스테이지 스테이지 1 엔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KM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전주라서 급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요즘 무상 감자라든지 병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개별적인 이슈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BGF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프타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초 나프타 없는 플라스틱을 만든다라는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역시나 단기 급등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셀레믹스와 같이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적인 호재, 대주주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적자가 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 이런 거 잘못 잡으시면은 이제 대주주 변경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긴 했으나 회사 자체가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 잡으시면은 엄청 오랫동안 고통받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기업들을 언급을 잘 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실속 있는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있는 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스테이지 1 엔터 이런 기업들은요 이름조차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기업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돼요. 그냥 지구 어디 반대편에 살고 있는 어디 반대편이라고 한다면 호주나 어딘가쯤 되겠죠. 호주에 어디에 살고 있는 토마스 킴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오늘 토마스 킴이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랑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기업들인데 너무 올라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까봐 걱정이 되는 전 그래서 요즘에 상한가를 보는 컨텐츠인데 상한가를 안 보잖아요 제가. 제 컨텐츠가 상한가를 보면서 시장을 추적하는 컨텐츠잖아요. 근데 제가 상한가를 안 봅니다 요즘. 왜 그런가? 저도 이런 거 봐야지 컨텐츠가 나올 텐데, 안 보니까 할 이야기가 별로 없긴 없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이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 이제 바로 펄어비스인데, 지금 사라라는 게 아니라 펄어비스는 여기 떨어졌을 때 제가 언급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게 다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펄어비스 들고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 바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뭐 물론 바로 온다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은 그랬습니다. 말을 안 했었더라도 그런 뉘앙스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요 현상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해드리잖아요. TV 상담할 때도 주가 빠지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급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장도 만약에 오늘 여기서 그리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해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겁먹을 게 아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뭐 다들 힘드실 건데 뭐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이런 바로 전쟁 이슈로 인한 휴가입니다. 강제 휴가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쉰다 생각하고 쉬엄쉬엄 합시다. 지금 이럴 때 좀 쉬어가는 거죠. 왜냐?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중간 선거,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 지방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뒤에 많은데 굳이 여기서 에너지를 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약간 시장에서 거리를 좀 두자. 지금 이럴 때 좀 거리를 두는 거다. 제가 시장에 다시 관심 가져야 될 때는 완전 칼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매는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제는 기록하십시오. 주식 챔피언에서 만든 국내 최초 주식 매매 다이어리, 구입은 영상 속 QR코드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